어제 와서 그 부산 경남의 문인들 한 120여 명이 야권 단일 후보 지지 성명을 내기로 해서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보도가 나갈 거고요. 제가 오늘 그 선배님 연설을 들어보니까 연설 잘하시죠? 이 북강서울에 출마하지 마시고 아마 이 후보 중에 정치 연설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하지 마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민주통합당이 10석은 더 먹을 건데 왜 이 북강서울에 출마를 했나 혼자 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의 운명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마하셨던 그 노무현의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뜻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이고 오늘 날씨가 춥네요.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야구가 생겼을 때 저는 삼성 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롯데 팬이시죠? 제가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어서요. 지금은 이적을 해서 기아 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편인데요. 이번에 북강서울에서 문성근을 당선시켜 주신다면 롯데 편이 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야기한 거라서 제가 지켜야 되겠죠? 네. 시 한 편 읽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네. 사랑한다는 것.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향해 걸어가는 문성근한테 힘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돕기 시작하면서 그가 당선되더라도 그로부터 어떤 덕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대국민 선언을 하고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니까 대통령 당선자께서 좀 미안했던가 봐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쫓겨났고 선거운동하는 바람에 또 선거운동 과정에 출연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안하셨는지 저보고 그 정부에 입각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입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양하고 이제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니할 말로 교통사고나 또는 병으로 돌아가셨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배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남긴 글, 그 다음에 글에 담지 않은 그분의 마음, 이것을 느끼면서 더 견디지 못하고 이제 뛰쳐나왔고 끝내 지금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저 유서 안에 보면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남겨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랜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놨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위원회 안에서 논란이 벌어졌어요. 국립묘지에 모셔야 된다. 아니다. 당신이 저기다 집에다 모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논란이 됐어요. 그랬는데 결국 본인의 뜻대로 이제 집에 묻혔죠. 그러니까 오랜 생각이다라는 얘기는 국립묘지에 절대 가지 마라. 그런 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봉화에 내려간 이후에서부터 저기 묻힌 것까지 일관됩니다. 그건 바로
이 지긋지긋한 지역 구도를 넘어가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임기 끝나고 봉화에 내려간 것도 내가 봉화에 내려가 살면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전국정당이라는 말이 이상하죠.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려간 거고, 묻힌 것도 그런 뜻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두관, 물론 무소속이었지만 김두관 지사가 당선됐고, 또 김정길 장관이 여기서 45%를 받은 것도 결국 그 효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화두가 운명이다라는 말이죠. 참 저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세상 떠나면서 그냥 나는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런 뜻일까? 그건 아까 600년 역사를 얘기를 하는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0년, 조선 창건 이래 600년 동안 한 번도 불의에 맞서서 정의가 승리해 본 적 없는 역사, 이걸 끝장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움직였죠. 근데 600년까지 하지 말고 그냥 해방 이후만 생각하더라도 일제 때 협력했던 친일분자들이 그냥 건국에 중요한 세력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실제로 이 대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큰 칼 차고 싶어서 일본 군관학교 입대해가지고 거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 군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방됐을 때. 해방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나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를 쭉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생략한다면 지금 현대로 확 넘어오죠. 현대로 넘어와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난 한 15년 동안 20년 가까이 선진국 문턱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매번 떨어집니다. 97년에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외환 위기를 불러서 우리가 IMF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때 7,500불로 우리 국민소득이 떨어졌거든요. 김대중 정부가 12,000불로 올렸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정부가 2007년에 22,000불로 올렸습니다. 2007년이죠. 네, 2007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3배를 올렸어요.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7년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이 10년 걸렸고 독일이 13년 걸렸어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명박 들어오더니 17,100불로 떨어졌다가 작년에야 다시 22,000불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맨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문화까지 포함해서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죠. 그 이유는 뭘까? 크게 보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북 분단이고, 또 하나는 동서 지역 대결 구도고, 그 다음에 이 2가지 모순 구조는 상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있으면 북이 있고 동이 있으면 서가 있습니다. 이 상대 개념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저주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한번 보세요. 상대를 향해서 끝없이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탈북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신문 볼 때 제일 편안한 신문이 조선일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동신문 보는 것 같대요. 극도로 감정을 고양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죠. 미제국주의자들 이렇게, 북한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 이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2가지가 더 씌워진 거죠. 호남, 거기다가 용공, 그걸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저주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부터 쭉 생각해 보면은 뭐 중간에 제대로 대통령으로 뽑힌 적도 있지만
독재 기간이 있습니다. 유신 독재 72년부터 79년까지. 근데 전두환 독재가 또 87년까지 갑니다. 그런 이런 독재 시절에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 집중됩니다. 그 전두환 노태우 뭐 청문회 한 거 보면은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7천억 밝혀진 것만 1조 이렇게 뜯어먹었잖아요. 대기업들로부터. 그때는 여기 이 부산에 있는 국제상사라고 제일 큰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양정모 회장이라는 양반이 그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했어요. 지각했어요. 지각. 그랬더니 괘씸하다고 회사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권력이 강했습니다. 그런 독재가 문민정부부터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노무현으로 넘어오면서 민주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면 한자 풀이를 하면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불어 어울려 사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그러면 민주공화국은 삼권 분립도 돼 있고 뭐 검찰도 있고 뭐 재벌도 있고 대기업 있고 시민사회 있고 많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집중된 권력이 그게 민주공화국 체제에 맞게 쭉 풀려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너희들 독립해라. 언론은 권력기관화 하지 말고 신문을 언론을 해라. 그렇게 해 권력이 내려가는 과정에 중간에 싹 낚아챈 게 조선일보고 검찰이고 재벌인 겁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 뭐 요새 부러진 화살 보셨죠? 영화. 유명한 영화인데 우리나라 검찰이 개차반인 건 전 국민이 다 아세요. 뭐 노무현 대통령 못살게 군 것부터 한명숙 총리 못살게 구는 거나 뭐 광노현 못살게 구나 무지하게 많아서 다 합니다. 근데 사법부까지 그렇게 개차반인 건 잘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개차반입니다. 그게 예전부터 노 대통령 표현으로는 600년 묵은 거고 좀 좁히면 이승만 때 일제 때부터 누적된 아주 엉터리 없는 기득권 구조가 지금 이 나라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이라는 양반이 얘기한 운명이란 뭘까? 그러니까 이 600년 역사 또는 일제부터 내려오는 이 역사의 모순 구조 속에서 자신은 할 수 있을 만큼 다 노력을 해본 겁니다. 정말 고쳐보려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들고 화해와 하여튼 역사의 그 모습 그걸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4.3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부터 밝혀나가면서 정상화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죠. 현대사업 연구자인 한홍구 박사가 왜 노무현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 사람 표현은 과거사를 밝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과거사를 밝히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아주 친일 분자들이거든요. 속속들이.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네들은 민족지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밝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모순을 밝히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상만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결국 노무현은 이 지역구도를 넘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사의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상화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끝내 몰켜서 이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만약에 본인이 검찰과 이명박 정부와 조선일보로부터 공격당하면서 자기 혼자 죽을 수만 있었다면 그냥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을 공격한 것은 노무현 한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진보 진영 전체를
노무현과 함께 묶어서 물속에 쳐넣으려고 그랬다. 수장해버리고 이 수구 세력이 오랫동안 집권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악의 민주주의가 일본하고 이태리거든요. 일본은 자민당하고 경단련, 우리로 치면 정경련하고 관료조직, 이 철의 삼각동맹이 국가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태리는 베를루스코니라는 수상이 텔레비와 신문 시장의 70% 이상씩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을 갖고 국민을 못 살게 다당제해서 그냥 거짓말을 해대고 이래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수구 진영은 일본과 이태리를 합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조중동과 일부 재벌과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그 일부 재벌들, 검찰은 뭐 하수인이니까 빼고요. 그 삼각동맹을 가지고 조중동이 우리나라 언론시장의 7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종편식을 하나씩 얹어줘서 신문도 70% 이상, 방송도 70% 이상, 언론을 장악하면 그게 이태리고, 철의 삼각동맹은 일본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과 이태리를 섞어놓은 최악의 민주국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과정에 노무현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분은 호소를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이요,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버려집니까? 또 일본은 많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그치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다 쌓고 갈게 하면서 몸을 던져버린. 그러니까 그 철의 삼각동맹이 노무현과 민주진보진영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게 몸을 던짐으로써 그 포위망이 해체돼 버린 거죠. 일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거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가 열어진 활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모순, 남북분단과 동서지역구도, 그 다음에 이 모순 구조를 차고 들어와서 상대를 향한 저주 마케팅으로 정치를 농락하고 있는 조선일보, 이 3대 모순 구조라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죠. 방법은 지역구도를 넘어서는 전국정당이 만들어져서 이 전국정당이 강력한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그렇게 되면 극우의 발판이 무너져 내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돼서 차분차분 따박따박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감정, 지역 대결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타박을 하겠냐 이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김영삼을 지지했을 뿐인데,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서 그를 지지했는데 그가 덜프덕 전두환의 민정당하고 합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를 대통령 만들고 싶었지, 우리 지역 정치인이. 그래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놈의 지역구도가 괴상망측하게 만들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방법은 뭘까? 유권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정당이 스스로 모든 지역 정치인들이 다 참여하는 상태로 정당들이 다 합쳐진 다음에, 자, 이제는 우리가 호남당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충청도 당이 아니지 않냐, 이 정당 안에는 경상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경기도 강원도 사람 다 같이 있으니
우리 이제부터 지역으로 따지지 말고 정책으로 따져서 고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야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재작년 8월 저희가 제안해서 시작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당 통합운동이었습니다. 그냥 야당들 보고 통합하라 그러면 안 모여요. 모일 수가 없어요. 이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럼 방법이 없다. 국민 100만 명이 모여서 압박을 하자. 정당들을. 너희들 이 100만 국민의 바다에 빠져 들어와라. 여기서 새롭게 정당을 만들자. 그렇게 정당을 만들려다 보니까 기존의 정당 구조에다가 인터넷과 SNS를 합쳐가지고 소위 시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정당을 설계해서 제시드렸고, 그게 만들어진 게 한 80% 만들어진 게 제가 속한 민주통합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매우 아쉽습니다. 전 그 진보당까지 다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냥 80% 정도 됐지만 적어도 이 민주통합당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정당이 아닙니다. 자, 인원 구성을 한번 보죠. 그 전에 있던 민주당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있던 경남의 김두관 지사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참여했습니다. 저 역시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데 국민의 명령 회원들과 함께 이민주통합당에 전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역시 정치와 관계없었죠. 그동안 정치를 주로 비판만 해왔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48년 건국 이래 이만큼 광범위한 세력이 동시에 참여한 정당은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최초입니다. 자,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이제 그래서 호소 드리는 겁니다. 자, 노무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3대 모순 구조를 넘기 위해서 그는 끝없이 지역 대결 구도를 넘어가자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지역으로 나뉘어서 패싸움하지 말자. 정책으로 토론하자. 부산에서 3번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곳 북강서울에서 2000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두관 지사 6번 떨어졌습니다. 여기 또 나오고 있는 이번에 김정길 후보 7번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만. 시민 여러분, 좀 살려주십시오. 한국 정치사에 국회의원과 부산시장 7번 떨어진 사람은 김정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북갑의 전재수 후보, 걔도 2번 떨어졌습니다. 저 양산의 송인배, 걔 3번 떨어졌습니다. 최인호, 걔도 아마 3번 떨어졌을 겁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다만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민주당, 호남당, DJ당 그 등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김대중 선생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특정 지역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모였습니다. 이제 사람과 정책으로 판단해 주십사.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 대통령이 운명이라고 얘기했던 것, 자, 나로서는 이 나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으나 나의 허물도 있었고 나의 실수도 있었다. 나 때문에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침몰할 수는 없다. 내가 안고 가겠다 라고 갔습니다. 생략된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난 간다. 내가 못다한 일 당신들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 이렇게 책을 쓰고 이번에 출마한 것이고, 저 역시 그의 운명을 받아서 그가 2000년에 간절히 부산 시민 여러분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는데 잡아주지 않았던 이곳, 제가 12년 만에 동생으로서 다시 나와서 북강서울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때 잡아주지 못했던 손 제가 내밀 테니 그의 손을 잡아주듯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는 겁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저 여기 당선되고 제가 당선되는 게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에 출마하고 있는 많은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많으실 텐데 친구분들께 제발 이 사람들 한 번 더 기억하고 꼭 좀 지원해 주시기를. 우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전화번호 몇백 개씩 들어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꼭 전화를 해서 우리 호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리면 2번씩만 그 이름을 연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구 동구의 이혜성입니다. 이혜성. 서구의 이재강 후보입니다. 이재강. 진구 갑의 김영춘 후보입니다. 김영춘. 진구 울의 김정길 후보입니다. 김정길. 동래구의 노재철 후보입니다. 노재철. 남구 갑의 이정환 후보입니다. 이정환. 남구 을의 박재호 후보입니다. 박재호. 북강서 갑의 전재수 후보입니다. 해운대 기장을의 유창열 후보입니다. 유창열. 사하 갑의 최인호 후보입니다. 최인호. 사하을의 조경태 후보입니다. 조경태. 금정구의 장향숙 후보입니다. 장향숙. 연제구의 김인회 후보입니다. 김인회. 수영구의 허진호 후보입니다. 허진호. 사상구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2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당 후보가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실 테니까 그 통합진보당 후보 2분께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총선은 단순히 내 지역의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선거를 넘어섭니다. 이번 선거는 12월 대선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정당, 우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 그룹으로 본다면 이번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정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후보들을 대거 약진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진보 정부를 다시 세워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